대표 강사 최은경이고요. 오늘 태풍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셔서 비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입시에 대해서 지금 고1 학생과 고2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1 학생이나 고2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입시에서 이제 변화하는 것 중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죠. 과목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고1 같은 경우는. 근데 고2 같은 경우도 고1 때 과목 선택을 했지만 또 고3이 돼서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이 또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과 함께 이 대입은 또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1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제 고2는 이미 선택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여기 과목 자체에도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그리고 진로 선택,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여러분은 사실 선택권을 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선택권을 주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아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제 선택권을 줬더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걸 사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의 교육과정, 근데 사실 여러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 어려워요, 쉬워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듣는 과목을 말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고3이죠. 고3은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선택한다면 인문계열로 갈 것인지 자연계열로 갈 것인지 요 정도에서 그다음에 탐구 과목에서 선택을 조금 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도 선택해야 되고 또 심지어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과목을 배울 건지를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권을 갖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면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선택권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 싫어하는데 그냥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왜 열심히 안 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예전처럼 선생님이 강의하는 일방적으로 계속 강의하는 거를 듣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선택한 과목에 직접 활동을 많이 참여하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취지예요. 여러분은, 학생 여러분, 수업 시간에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발표하고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수업 시간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만 하는 수업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행평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수업, 그쵸? 그다음에
과제 발표. 그러니까 주로 발표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조별로, 개인별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각 과목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수업했던 과목 있잖아요. 그 수업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시간에 어떤 걸 발표했는지를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학생의 경우는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요 학생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물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경제 시간에 주제 탐구 발표를 했다.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 시간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밑에 학생은 재료공학과에 뭐 신소재 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또 수학 시간에 이제 그래프의 분석을 굉장히 잘하더라. 그리고 화학 시간에는 전자쌍 반발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 학생이 비교해서 발표했다. 그리고 물리 시간에는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또 K묵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다. 이런 거를 선생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목별로 그 학생의 세부 능력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주시면, 자, 이것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교수님이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열심히 했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면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면접에서 이 학생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대답을 잘하겠죠. 그러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향은 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내가 과목을 선택을 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라고 해서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우선순위가 일단 여러분 다 수능은 볼 거죠. 수능을 보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과목은, 내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과목은 내가 교육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그 고1 대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고1 대상으로. 왜냐하면 고1과 고2가 또 수능의 출제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수능 과목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선택은 탐구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고1은 국어하고 수학에서도 심지어 선택 과목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듣는 과목을 선택하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국어 과목에서 공통으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거는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통 과목은 다 모든 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 수능에서 이제 수능 준비가 좀 덜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때요? 이 중에서 택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죠. 사실 다 해도 돼요. 자, 그러나 이론적으로 다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선택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수능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국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에서는 이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준비를 할까? 이거를 또 미리 생각해 놔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제 탐구 과목이에요. 탐구 과목에서 보통 대학에서 인문계열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학과를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은 사탐 과목을 많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열로 가는 학생은 과탐을 많이 선택할 텐데
고1 대상의 고1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사탐에서 한 과목, 과탐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도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사탐 과목에서 하나, 과탐 과목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많을까? 그런 학생들이 많을까? 이제 물음표를 지금 찍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공통으로 많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공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진로 선택은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죠. 베이스가. 자, 그러면 진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진로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진로에 맞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도. 자,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의 기하 그리고 과탐에서 물화생지 2 과목은 수능에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하는 수학 과목에서 선택 과목인데 이 2 과목도 이제 과탐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내가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수능에는 도대체 어떤 과목이 나오나, 자, 그렇다면 나는 수업 시간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통 과목과 또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미리미리 선택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요 기준이 하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제가 드렸어요. 자, 요 경상계열 쪽에 가는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과정의 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공계열 학생입니다. 이공계열 학생. 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하고 과학하고 제가 이제 이 표에는 넣지 않았는데 제2외국어가 있겠죠. 제2외국어하고 한문 이런 게 있죠. 교환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경상계열을 갈 학생들은 이공계열 학생들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문과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이 하나 빠졌습니다. 확통, 그 다음에 경제 수학까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상계열이 아니면 경제 수학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수학만 해도 과목이 수원, 수투, 확통, 경제 수학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4과목이나 됩니다. 문과 학생인데.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문과로 갈 거면 굳이, 그러니까 이 문과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문과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지원할 학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과탐은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과탐은 한 과목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예시에는 물리학하고 과학사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자, 그 대신 사탐은 많이 할 필요가 있죠. 사탐 과목은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학생이 경상계열을 간다면 경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경제 포함해서 여러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공계열 가는 학생은 보면 당연히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 학생에 비해서 어때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하고 그 다음에 기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문과 학생에 비해서 이과 학생은 수원, 수투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수학이. 그렇죠.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과를 가려고 하는데 수학을 적게 한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수학을 이과 계열로 온 학생인데 수학을 적게 한 학생과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온 학생하고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선택은 여러분 자유인데, 예, 많이 한 학생과 적게 한 학생은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자, 이 학생의 경우는 사탐은 한 과목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과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그 과목을 선택할 때요. 학년별로
8과목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과목수에 들어가는 과목은 8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과탐을 2학년 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4개를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를 다 4과목 다 듣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최대 3개만 듣게 만들어 놨어요. 선택의 범위가. 자, 그렇게 이제 좀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교육과정이 다 다르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른데, 자, 내가 3개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근데 4개를 다 선택하진 않았잖아요. 3개를 선택했어. 근데 3개를 선택했는데 3학년 때 올라가면서 2를 선택하려고 하면 2학년 때 1을 선택하지 않으면 2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리를 안 했어. 물리 1을 안 했어. 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공학을 가고 싶게 된 거야. 진로가 바뀌었어. 그러면 물리 2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잘 선택해야 된다. 왜? 위계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대부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계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거를 모를까봐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아예 지정을 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원수투하고 나서는 확통이나 경제수학이나 일반 인문계열 학생은, 자연계열 학생은 확통하고 미적분 기하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2학년 때 그 수학보다 3학년 때 수학을 한 3과목 많이 하게 선택하게 만들어 놨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3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안배를 어떻게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학교에서는 짜 있기 때문에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로 과목이면은 사실은 여행지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만약에 자기가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2학년 때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자기 뚱딴지 같이 여행지리를 진로 선택하는 거는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고 선택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은 고전과 윤리를 진로를 듣기 전에 듣거나 아니면 같이 듣거나 해야 되겠죠. 일반 선택 과목 안 듣고 그냥 진로 선택으로 훅 넘어가면 이상하다. 그리고 정치와 법이나 사회문화는 사회 문제 탐구를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 다음에 세계사, 동아시아사 같이 들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에서도 원 과목 있잖아요. 일본어 원, 한문 원, 중국어 원. 그거 안 하고 일본어 2, 중국어 2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두고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고1 학생 대상으로 이런 교과 이수에 어떤 수업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정시 기준이죠. 정시. 그러니까 수시라고 안 했어요. 정시야. 자, 그러면 정시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수시에서도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 사회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인문계열 학생 있잖아요. 사회 과목에서는 그렇게 이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의 다 통과가 돼요. 자, 그런데 이과 학생들, 자연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치고 그냥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그 실제 과목을 지금 안내해 놨잖아요. 이 표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수학하고 과학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데 언제 주느냐? 정시에서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목을 막 선택할 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애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이라면 내신이나 이런 걸 관리하기가 쉬운데 애들이 적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신을 잘 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과 성취도 같은 거 보지 않겠다. 그냥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수업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우리가 내신을 반영할 때 주요 과목 있죠. 수업이 많은 시간, 일주일에 많이 수업을 듣는 과목은 그 이수 단위, 그 몇 시간을 이수했, 몇 시간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가중을 해줬단 말이에요. 비중을 해줬는데 비중을 부여했는데 여기는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신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만 보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일반 과목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반 과목을 다 들어도 되지만 일반 과목하고 진로하고 섞어서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과 수능은 이 석차 등급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건 적건 자기가 그냥 공부 잘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근데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인원수가 많으냐 적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상대 평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진로에 맞춰서 막 선택하기가 어렵다. 자, 이런 고민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 고2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고2 학생들. 고2 학생들이 있으십니까? 고2 학생들 미안해요. 고2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도 9등급이에요. 자, 고2 학생들이 좀 샌드위치를 중간에 꼈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고2 학생들한테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1에서는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고2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고1 학생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2 학생들 수능도 이렇게 수능 출제 범위도 이렇게 같이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재수 못 하는 거죠? 재수하면 불리한가요? 네, 어쩔 수 없이 재수한다. 그러면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번 보는 거죠, 수능. 그래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어쨌든 수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1은 뭐가 다르냐면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됩니다. 근데 고2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2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 고3, 고2, 고1의 입시가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고2 입시하고 고1 입시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1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조금 이따 제가 또 이제 교육과정만 얘기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입시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입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입시는 고1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2의 입시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더니 또 이제 대학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고1입니다. 고1. 자연계열 오는 학생들이 수능 정시로 오면서 자연계열이라고 하는데 사탐 과목 하나랑 과탐 과목 하나를 수능으로 봐서 오는 학생은 안 받을래요. 과탐 2과목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하는 대학들이 발표한 대학들이 11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가려면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수능에서 응시하시면 못 갑니다. 이걸 미리 아셔야 되겠죠? 자, 위에는 또 어때요?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오는 학생은 안 받겠습니다. 자연계열이라면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1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10개 대학, 11개 대학이 이 정도 발표했는데 앞으로 많이 발표하겠죠, 여러분. 고1을 위해서. 고1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발표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도 하도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교육과정 과목 선택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나요, 우리가? 내가 좋아한다고 그걸 잘해요? 다시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성적이 잘 나와요? 가능성은 높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이건데 잘 나오는 과목은 다른 과목이야. 그러면 우리가 냉철하게 잘하는 과목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쉽지만.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싶은 거랑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랑 갈 수 있는 대학이랑 갈 수 있는 학과랑 다르죠. 이거를 빨리 파악하시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막 보완하려고 해요. 이미 내가 잘하는 거는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가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저쪽에 머물러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요 현실을 늦게 받아들이죠. 늦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때요? 진로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입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사실은. 최대한 늦게. 예. 그리고 벼락치기로 막 대입을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요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입 전략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정말 열심히 탐색했어요. 진로 탐색을 했어. 그런데 성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자,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수시는 9월에 접수하죠. 고3 지금 9월에 접수하는데 수능은 11월에 봐요. 자, 그러면 시험은 아직 안 본 상태인데 9월이 됐을 때 정신을 안 차리는 학생은 없겠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수능을 잘 볼 거야.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적정 지원하거나 안정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수시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당연히 수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근데 내가 수능 최저가 없는 데를 간다면 내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수시에서.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신을 관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수능으로 가야 돼요. 내가 내신을 관리 못하면 그 순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수능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신을 열심히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수능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신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 그럼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수능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6회 제한에 없는 대학까지 쓰면 6회 플러스 알파인데 정시는 딱 3번이에요. 이 수시 기회를 놓치기는 어렵죠. 수시 쓰고 안 되면 정시입니다. 처음부터 정시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은 없어요. 재수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시에서 뭐가 중요한지, 또 정시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에요.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빼고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교과 전형에서는.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하나가 더 중요해요. 뭐죠? 활동, 비교과 활동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 학생들을 상담해 본 결과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신도 잘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잘 나와. 이런 학생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 중에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2개를 잘해. 3개를 잘해. 뭘 잘하느냐, 이거를 내가 잘하고 싶은 거 말고 잘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알아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근데 통계학과는요, 연대랑 고대는 인문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 와서 내가 연대나 고대에 통계학과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맞지 않은 겁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검색까지 해야 됩니다. 그 대학에서 인문계열로 뽑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가 자연계열로 뽑는지 또 미리 아셔야 돼요. 이거를 고3 때 알아요. 그러면 좀 늦어서 어떻게 그 다른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여러분 수의과 있잖아요. 수의과는 서울대, 건대, 그 다음에 또 지방국립대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수의과를 가기 위해서 만약에 인서울이 아니고 국립대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과를 목표로 한 학생이 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진로를, 대안의 진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학생들 되게 심리학과 좋아하는데 심리학과 역시 특히 남학생들은 여대가 없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들, 교육학과, 그쵸?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그 학과가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에서 선발하는지, 자, 선발을 하는데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 자, 그런데 또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의 경쟁률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노란색은 다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종합전형 중요해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자, 그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인서울 대학에서는 거의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고요, 교과전형으로는 많이 안 뽑는 거예요. 그 논술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또 좀 적죠. 내가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서울대는 종합전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경희대 종합전형밖에 없거든요. 교과전형으로 안 뽑는단 말이에요. 자, 교과전형의 탑은 고려대예요. 그러니까 고려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교과전형이 그래서 인서울에서는 많지 않다. 자, 그런데 반해서 요 지금 그 국립대 있잖아요. 국립대는 교과전형이 많습니다. 오히려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이 더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교대 역시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또는 어느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전형을 수시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신이 1.5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되게 공부를 잘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학생이 모의고사마저 잘하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내신은 1.5인데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학생이 수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요 대학에서 2개, 요 그룹에서 2개, 요 그룹에서 2개까지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이 학생이 요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이니까. 그런데 이 1.5 덕분에 여기하고 여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붙으면 대박이죠. 근데 여기 떨어지고 여기 붙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요거를 안 써버리면, 다 떨어지면 나중에 요 성적으로 수능으로 정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꾸로도 존재해요. 거꾸로 어떤 패턴이 존재하냐면요, 내신이 3.5예요.
내신이 3.5인데 모의고사가 1,2,1,2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여기하고 여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학생은 여기만 씁니다. 붙었다. 그러면 뭐 제대로 가는 거다. 이제 떨어졌다. 그래도 걱정이 없다. 왜? 요거 가지고 수능으로 가면 되니까. 요런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래서 내신이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훨씬 좋은 학생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못 보셔서 그렇죠. 본인 해당되는 학생들도 있나요? 자, 이 학생은 어때요? 내신 3등급인데 막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썼어요. 자, 내신이 3등급인데 막 이런 데 썼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가 잘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학생은 전부 다 종합전형 하나 쓰고 다 논술 썼잖아요. 근데 이거 불합격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학생이 안 보러 갔을 수도 있어요. 정시로 가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3등급인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가 3, 4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지원한 대학은 심지어 논술 전형은 없어요. 교과와 적성을 섞어서 썼는데 적성도 떨어지고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내신으로만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신은 이 학생하고 이 학생은 비슷한데 모의고사가 이 학생은 1등급이 주로 나오는 학생이고 이 학생은 4등급, 3등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원한 대학이 굉장히 다르죠. 이 학생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에 써서 붙었어요. 내신 2등급인데 그러나 모의고사는 1등급이죠. 자, 근데 이 학생은 어때요? 내신은 2등급인데 모의고사가 4등급이에요. 자, 이 학생이 최고로 간 대학은 숙명여대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남학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종대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 같이 봐야 돼요. 모의고사 성적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자주 안 봐요. 문제는.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4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날 아팠어.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았어. 조절을 못했어. 자, 그래서 자기 위치 파악을 못해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잘 안 나왔으면 막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고3이 되면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버릴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 모의고사 중에서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 9월에 수시 접수하는 대학을 정하느냐? 6월이에요. 6월. 왜? 졸업생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졸업생은 수능 때는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이 여러분 3월보다 6월이 떨어져요. 그리고 9월은 더 떨어지고 수능은 예상 밖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시 상담할 때 다 무슨 말부터 하냐면 이런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의고사 성적이었고 이제는 수능 성적인데 이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수능 때 받았다고 다 하소연을 하면서 정시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수능 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 100분위는 뭐냐면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빼고. 그러면 국어 100, 수학 100, 그 다음에 탐구 2과목이죠. 2과목은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2과목. 나누기 2. 그 다음에 3개의 영역을 다 더하면 300이잖아요. 그거를 나누기 또 3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퍼센트가 나오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만약에 내가 88%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이 88에 해당되는 이 대학에 속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이 대학만 수시로 만약에 접수한다면, 지원한다면 안정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정 지원에 해당되겠지만, 왜? 수능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를 써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쓰게 되면 적정, 그 위를 쓰게 되면 상향이에요. 그 다음에 더 위를 쓰게 되면 과도 상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위를 쓰게 되면 초초초 과도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를 파악하셔야 수시 지원할 때 내가 상향 지원하고 있구나, 과도 상향이구나, 적정이구나, 안정이라는 걸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대부분 처음에, 그러니까 입시를 처음 치르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은 수시 지원을 하면서 내가 상향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모르세요. 막 지르세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대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인서울 하기가 쉬운데 남학생들은 이 여대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인서울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표를 이제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붙었을 때 어디를 가는 게 좋은지 또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을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건 인문 계열이었고 이거는 자연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그룹에만 해도 6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네,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앙대를 예를 들게요. 실제적인 예를 드는 게 좋죠? 중앙대를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대나 경희대, 뭐 동국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중앙대는 모든 전형이 다 있다. 자, 근데 교과 전형으로 쓰려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모의고사로 봤을 때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그러면 중앙대 교과 전형을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당연히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면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못 쓰면 남은 건 뭡니까? 종합 전형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대학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입시가 복잡하지 않다. 왜? 갈 수 있는 전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이 수시에서 종합 전형으로 쓰는 것도 이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종합 전형이 하나만 있지가 않아요. 한 대학에 종합 전형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학에서 종합 전형 하나만 그냥 뽑으면 되는데 왜 학교장 추천이 여기 학교장 추천은 교과 전형에 해당됩니다. 여기 분류가 좀 잘못됐는데, 자, 다빈치, 탐구형 이렇게 나누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앙대에 다빈치 전형도 넣고 탐구형도 쓸 수 있어요. 2개 다 쓸 수 있어요. 중앙대를 2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도 쓸 수 있어요. 논술 전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대만 4번 쓰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학생 없겠죠. 근데 내가 중앙대 꼭 가고 싶다. 그럼 뭐 2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다빈치로 쓰는 게 좋은지 탐구형으로 쓰는, 만약에 내가 한 번만 쓴다. 종합 전형으로. 그러면 어떤 전형으로 써야 되는지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가 1등급, 1.5등급, 2등급 이렇게 되니까 가장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높은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집 인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평균이 높아요. 자, 그 다음 2번째가 교과 전형이 당연히겠죠.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인 다빈치 전형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탐구형이 더 제일 내신이 뭐라 그러죠? 좀 폭이 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서는 다빈치로 가야 되나 보다. 교과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붙었다는 거는 그 학생의 비교과가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도 수능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형별 합격자 내신 최고하고 내신 최저예요. 학교장 추천은 제일 높은 점수의 학생과 제일 낮은 학생의 그 편차가 크지 않죠. 자, 그런데 논술 전형은 제일 커요.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도 역시 종합 전형에서는 탐구형보다는 다빈치가 훨씬 더 넓게 편차가 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등급도 다 붙었으니까 나도 2등급이지만 내신이 뭐 3등급, 뭐 4등급 됐지만 저는 중앙대 종합전형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저 내신 3등급, 4등급인데 중앙대 종합전형으로 쓰겠습니다. 어때요?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작년에 선배가 그 등급으로 붙었으면 자기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 등급으로 붙은 학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선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신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느냐? 원점수는 같아요. 똑같은 87점. 그런데 표준 편차 다르고 평균이 높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석차 등급은 여기는 같은 원점수인데 이 학교는 2등급이에요. 근데 이 학교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같은데. 이 말은 뭐죠? 여기는 내신 따기가 좀 쉽다. 여기는 내신 따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 석차 등급만으로 뽑아주는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에선 이 원점수를 본다.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아까 교육과정 선택할 때 애들이 적게 선택해서 석차 등급이 만약에 낮게 나왔다면 2학년, 1학년은 석차 등급으로 안 하고 A, B, C로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2학년의 경우는 이런 걸 다 봐주기 때문에 자기 진로와 관련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도 괜찮다. 상위권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 그래서 중앙대에 이제 합격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학생은 내신이 탑이죠,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 대신 모의고사는 제일 안 나옵니다. 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학생이 3등급, 5등급 막 이렇게 나와서 중앙대 갈 수 있나요? 수능에서? 정시로? 절대 못 가요. 자, 이 학생은 뭐 가지고 가는 거죠? 내신으로. 내신 아주 열심히 해서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따라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에 비해서 모의고사 잘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신이 같이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오면 교과 전형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학교장 추천 전형 써야 돼요. 자, 이 학생은 수능 최저 맞추고도 내신이 좋은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쓰면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내신이 3등급이야. 이런 학생은 이런 학생들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논술 전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내신이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이 정도 안 나오는 대학에 안 나오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빈치나 그러니까 탐구형의 종합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내신도 좋고 근데 수능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죠. 좋은 게 있는 거죠. 잘 나오는 과목이 있을 뿐입니다. 자, 요랬을 때 요런 학생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 교과나 학교장 추천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 학생들은 비교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아리니
과목별 세특이니, 그 다음에 그 독서활동이니, 봉사활동이니,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교과나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 추천은 그냥 무조건 내신. 그쵸?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내신과 수능만 하면 돼요. 근데 종합 전형은 뭐죠? 수능 들어가지 않는다. 내신과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신, 수능, 최저 맞추는 거, 수능, 활동 3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개를 다 할 수 있는 학생은 교과와 종합을 섞어 써도 된다. 근데 내가 3개는 다 못해. 활동만 하든지 아니면 수능만 하든지 이렇게 되면 전형을 하나로만 다 하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교과 전형이 6개 써도 돼요. 그리고 종합 전형이 6개 써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근데 하나를 더 할 수 있어. 그럼 교과와 종합을 섞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형을 섞어 쓴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다른 학생보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대부분 서영고만 쓰지 않죠. 서영고에서 서성한까지 써요. 그래서 요 정도의 패턴에서 아마 고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성안을 쓰고 싶은데 서성안에서는 교과 전형 없어요. 종합 전형만 있어요. 논술은 있지만 우리가 논술은 별로 안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종합 전형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을 잘 봤을 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서성안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막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능이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써야 돼요. 우리는 쓰는데 안 뽑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영고 붙으면 서성안까지는 안 오는데 서영고 떨어지면은 서성안에 옵니다. 그래서 한양대에서 성적 안 봐요. 그래도 다 1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봐도 될 만한 성적에 학생들이 다 와서 줄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성안이 탑이야. 서성안, 중경외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좀 그래도 감사하게 교과 전형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까는 교과 전형이 거의 없었잖아요. 종합 전형이 많았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교과 전형이 있고 나머지는 다 종합 전형인데 대학들이 종합 전형을 다 2개씩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한 대학에 2번 써도 된다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대학에 1번만 쓰라고 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러니까 종합 전형도 심지어 2번 쓸 수 있다. 한 대학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성균관대 그렇고. 자, 외대도 여태까지는 한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면접형 서류형. 이대는 그냥 전형 하나인데 숙명여대도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숙명여대도 면접형 서류형 이렇게 전형을 2가지 유형으로 뽑기 시작했다. 그럼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서류가 강한 학생. 서류는 좀 약한데 면접이 강한 학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를 미리 좀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건동홍숙하고 이제 여기 교대는 더 높은데 제가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한번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인서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서 탑대학을 갈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과 학생들은 학과 중심으로 가요. 학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과 학생들은 내가 학과 중심으로 갈 건지 대학 중심으로 갈 건지 이게 아직 여전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탐색할 때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예는 이런 형이에요. 수능 최저가 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냥 이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 최저나 면접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아주 좋아야 돼요. 왜? 아무것도 걸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신을 관리하기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능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 체제가 이렇게 인문 계열에 이렇게 있고요.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3개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3개는 해야 된다. 4개를 다 잘하면 정시로 가겠죠? 자, 근데 2개를 잘하는 학생들을 수능 체제를 걸었는데 여기서 영어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왜 포함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영어를 다 포함해버리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다양성이 있죠. 그래서 영어를 포함하는 학생도 영어를 잘하면 포함하는 게 좋은데 영어를 못하고 다른 과목을 잘하는데 그럼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를 제외하는 학교가 있고요. 영어를 포함하는 학교가 있고 다양합니다.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은 의예과 있잖아요. 의대가 있기 때문에 4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영어를 포함해서 또는 영어를 포함하지 않고 2개를 수능 최저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간혹 탐구 2, 탐구 1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으시죠? 보이시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탐구 2과목으로 평균 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당연히 탐구를 2과목이나 반영하려고 하는 대학은 상위권이 되겠죠. 근데 다른 대학들은 어때요? 탐구 1과목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탐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 국수형은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울 수 있는데 탐구를 1학년 때부터 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탐구 1과목을 좀 확실하게 잘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중앙대 수능 최저가 있었잖아요. 수능 최저 있을 때 9월 달에 접수하면 요런 정도의 경쟁률이 이제 나왔어요. 학과별로.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다는 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은 몇 명인가. 그게 실질 경쟁률이죠. 실질 경쟁률은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을 경우에는 겉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률과 실제로 합격선에 있는 학생들의 경쟁률은 낮아진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가 있는데 요거는 수능 때 굉장히 중요한 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시로 만약에 간다면 요 수능 최저 등급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과목별로 이 학생이 전부 다 3등급이죠. 근데 같은 3등급인데 이 학생의 백분위는 다 달라요. 그래서 3등급의 백분위의 범위는 88부터 77까지 넓죠. 근데 어떤 학생은 77을 맞아서 3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고 어떤 학생은 87을 맞아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했어요. 87을 맞은 학생은 억울하겠죠. 근데 그거 그냥 억울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 학생은 엄청 대박이죠.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했어. 그런 학생도 나타나겠죠. 자, 근데 정시에서는 이 점수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당연히 지원하는 대학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만약에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백분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9로 내가 2등급을 받고 있다면 이 학생은 3등급이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때는 이 학생이 뭐 2등급까지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면 해도 좋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면 내가 남은 시간에 몇 문제를 더 어떤 유형으로 공부를 하면 안전하게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2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공부하면 아까 장학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알 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탐 과목입니다. 사탐 과목에서 학생들이 이제 탐구 수능에서 그 상대평가다 보니까 굉장히 몰려요.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활과 윤리나 이제 사회문화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다. 그다음에 과탐은 지구과학이 이제 넘버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화학 요런 순서다. 이게 이제 석차 이게 9등급으로 평가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수능에서 선택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수학가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학가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과목인데 계속 공부를 해도 7, 8, 9가 나올 경우에는 한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수능 응시 과목을 선택할 때 그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수학 나로 갑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수가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과 학생인데 수학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고 국어하고 영어로 맞추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워서. 자, 이제 종합전형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종합전형은 1단계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그 다음에 면접으로 합불이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자기가 어떤 학과를 갈 건지 이거를 생각해 놔야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동아리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독서를 하면 좋은지,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 근데 사실 봉사활동까지 전공과 연결시키지는 않으셔도 되겠어요. 너무 피곤하죠. 힘들죠. 찾기도 어렵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하려면 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화여대도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미래인재 전형에서 이 학생이 1.53 내신은 가장 좋은 데에 떨어졌어요. 이 학생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췄습니다. 내신만 좋으면, 내신도 좋고 활동도 했으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고요. 자, 이 학생은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활동이 부족하고 면접을 못 보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학생이 붙고 나머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붙고 이 학생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내신 가지고만 물어봐요. 내신 이렇게 되면 붙어요, 안 붙어요? 종합전형에서는 활동과 그 학생의 역량까지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나서 자기가 붙을지 안 붙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서류나 면접이 부족하면 떨어진다. 이거를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서류와 면접을 준비를 잘해야만 붙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 양식이 2학년은 그대로 가는데 1학년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1번하고 2번이 통합이 되고요. 또 3번의 질문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글자 수가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은데 글자 수가 좀 축소가 됩니다. 2학년은 그대로 가요. 2학년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양식에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요 1번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인지 2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3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2학년의 학생의 경우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부터 고3 3학년 1학기까지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본인이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부 지금 앞으로 보완할 게 뭘까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다 셀프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진로를 왜 선택하게 됐지? 그리고 그러면 나의 적성과 흥미는 적합한지.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하니까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학과 가고 싶겠죠. 자,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작업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갈 수 있는 대학교나 학과 정보를 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자기가 컴퓨터 공학과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만약에 못 가게 됐을 경우에 또 그 과가 없을 경우, 컴퓨터공학과는 사실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 다른 진로도 대안의 진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맞지 않았을 때, 준비는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진로를 갑자기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3학년 때 발생했다. 그러면 종합전형으로는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을 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을 써놓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EBS의 온라인 진로 상담실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